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약간 팬미팅 오는 기분으로 왔어요. 진짜 오늘은 저희가 그 동화 작가분을 모신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수상한 시리즈, 그 외에도 좀 전에 여쭤보니까 거의 150편 가까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박현숙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의 어린 시절이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네네. 책 읽기나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는지. 네. 네. 어렸을 때 이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는 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네네. 어렸을 때는 뭐 네. 요즘에야 도서관도 굉장히 그쵸. 많고 또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내 창작 동화는 거의 없었고 네네. 외서만 이렇게 좀씩 있었는데 네. 그것도 도서관도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실은 교과서 외에 책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책 읽기를 되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갈증이 많았죠. 다양하게 읽을 수 없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좀 행운인 게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큰 이렇게 휴일 같은데 일요일 네. 같은데 큰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네. 헌책방에 가서 네네. 항상 헌책을 굉장히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많이 많이 찾아서 접하실 수 있었던? 예, 읽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네. 또 이제 글쓰기도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종이도 참 귀하던 시절, 좋은 네. 종이도 네, 저 네. 이러고 보니까 되게 원시인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 굉장히 네. 명하신 줄 알았는데. 네, 원시인 같은. 네. 근데 그럼 공책을 우리가 쓰고 나면 네. 뒤에 이렇게 몇 장씩 그쵸, 남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다 찢어가지고 그걸 어. 실로해서 다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네. 이제 책도 만들고 이야기를 꾸며서 어머머. 책도 만들고 네. 이제 잡지책, 만화도 만들고 안에다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독서의 갈증을 내가 또 글을 쓰는 글쓰기로. 걸로 네, 풀어가면서 네. 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사실 진짜 네. 작가가 될 수 있는 네. 기본기랑 재능을 다 갖추고 이렇게 쭉 쌓아오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네. 책을 좋아했었죠. 근데 그만큼 많이 접할 기회는 사실 없었고 네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모두 다 그러시니까.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많이 책을 마음껏 볼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아유, 정말 맞아요. 도서관, 어디에 이리 가도 그쵸, 도서관 그쵸. 있고, 제발 책 좀 읽어줘, 읽어줘, 그쵸, 이러잖아. 그쵸. 네, 네. 그래서 너무. 네, 넘칠 듯이 사실 진짜 많죠. 네,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보내고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 거의 20년 가까이 또 학원 직접 네네.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럼 강의를 하신 건가요? 제가 학원을 직접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하셨구나. 네네. 네네. 네. 그때는 그럼 글을 쓰시기 전인가요? 아니요, 제가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글쓰기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해서 네. 막연하게 나 그냥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사람이 또 어렸을 때 꿈이 그대로 이어가기 되게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네. 거쳐가면서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네. 공부해야 하게 돼. 네, 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네, 이제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되고 점수에 맞춰 학교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꿈을 다 잊고 있었어요. 내가 네.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조차도 까마득하게 잊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몇 년 뒤에 바로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네. 다른 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학원을 시작해서 또 그것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네, 열심히 네. 하면서 정말 적성이 딱 맞는 거예요. 아, 애들을 네. 만나는 게. 아. 그 적성이 딱 맞고 네. 또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고 네. 나 이거 천직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을 했는데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1월 2일 날 우연히 어떤 신춘문예 그러니까 작품을 보게 된 거예요. 대전 그 신문을. 신춘문예. 예, 그러니까 다른 신문이었는데 1월 2일 날 딱 이렇게 신문을 딱 봤는데 소설이 쫙 실려 있는 거여서 이게 네. 뭐지 하고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보니까 그해 네. 신춘문예 당선 작품이었던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발표를 하고 이제 2일 날 작품을 보시고. 쫙 이제 실어주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나 어렸을 때 꿈이 네. 글 쓰는 사람이었는데 아. 그때서야 딱 생각이 들면서 근데 왜 나는 내 네. 꿈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작가 되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이미 몇 살이었냐면 44살이었어요. 진짜요? 44살. 근데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40대 중반에 뭔가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사실 그럼요. 너무 이거는 모험이고 불가능하다고 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늦은 것 같다. 그냥 작가는 다음 생에 혹시 네. 사람으로 네. 태어나면 네. 네. 그때 한번 작가가 되어보자고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오늘 이거를 포기를 하면 네. 한 번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나 또 작가가 생각이 꿈이었는데 나고. 후년에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내 스스로 후회는 되지 않게 그냥 도전이나 한번 해보자. 네. 물론 안 되겠지. 네, 그죠? 네. 신춘문예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해에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접하는 그런 네. 직업이니까 동화를 네. 썼어요. 동화를 써서 신춘문예에 보냈어요. 물론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고 네네. 보내놓고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부산에는 눈이 잘 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날 운명처럼 눈이 눈이 왔어요.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눈이 오는 네. 날이었는데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신문사인데 네. 선생님의 작품이 당선됐습니다. 이러는 거 첫 번째.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할 날이. 네, 그래서 되셨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머, 나 천재였구나. 천재썰 나오네. 천재였구나. 라고 이제 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44살이 되는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 45살부터는 내 꿈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2,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학원을 바로 접었어요. 네네. 그 학원이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접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죠. 그쵸, 예. 저야 워낙에 이쪽에 뭐 습작도 없었고 그러니까 네, 세계를 그쵸. 몰랐는데 그렇게 갑자기 어떤 경제 활동을 그만두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그걸 네. 갑자기 그만두느냐 네. 걱정을 옆에서 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돈이야 글 써서 벌면 되지 네. 않을까요? 굉장히 라고. 결단력이 있으셨군요. 근데 사실 그때 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박현숙 선생님이 글을 써서 생활을 하고 돈을 벌면 내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네, 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쵸, 그때 작가가 어려웠죠. 글을 써서 인쇄로 생활을 해나가고 돈을 맞아요. 번다는 건 거의 정말 정말 너무 어렵죠.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 몇 프로에 한해서거든요. 모르니까 용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난 그렇게 할 거야 네네. 라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매일 새벽 3시나 3시 반이면 일어났어요. 그래서 12시까지, 난 12시까지 항상 글을 썼어요. 새벽부터. 와. 오전에 계속.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책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다 보면 한 140권 정도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리고 또 계약돼서 지금 그림 그리고 하는 거랑 다 나오면은 한 160권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 갑자기 그 인터뷰하면서 인간극장이 생각나요. 지금 이렇게 안 해서 성공. 진짜 놀랍네요. 거의 4살에 아까 시작하셨던 거죠? 44살에 해서 45살 등단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이 되게 희망적으로 지금 그쵸. 나도 그쵸. 애 엄마들도 이제 한 40대 이렇게 그쵸. 많잖아요.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학부모님 강연을 가면은 네. 이렇게 초등학교 엄마들이 그러니까 네. 40대, 30대 후반 그쵸, 거의 40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저보다 나이 많으세요? 네.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충분히 가능하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해보니까 네네. 사실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 네네. 그게 중요한 거지 네. 다른 거는 필요한 게 없다. 저희한테 막 라고. 희망을 이제 주셔가지고 라고. 그 작가님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네. 진짜 들을수록 이거 모든 분들이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혹시 그 어린 시절에 아까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독서랑 약간 네. 이제 글쓰기가 네. 사실 글쓰기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관계인 것 같은지 아이들한테 이게 독서와 글쓰기는 어떤 의미인지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독서와 글쓰기는 사실
바늘과 실 같은 거죠. 네. 네. 왜냐하면은 이 독서를 하지 않는 아이가 글을 잘 쓸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이거죠. 뭐 그럼 보통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어휘라든가 문장이랑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독서를 해야지 글을 잘 쓸 수 있나? 이게 아니고 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네. 많은 머릿속에 어떤 많은 경험을 해야지 글을 쓸 때 쓸거리가 있는데 그게 없이 글을 쓰려면은 아무리 멋진 문장을 붙여 놓는다 해서 그게 절대 좋은 글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글쓰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맞아요. 다양한 경험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간접 경험이 필요한 네, 거잖아요. 그쵸. 그 중에 가장 간접 경험 중에서 가장 으뜸이 독서죠. 그쵸. 예, 독서를 네네.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네. 생각이 크게 커지면서 네네.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절대로 떼놓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작가님 책을 보면서 그동안 이제 독서나 글쓰기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네네. 읽어보면서 논리적 글쓰기는 연습하면 된다. 훈련으로 가능하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았고 네. 이런 창작물은 사실 네.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네네. 쓰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네네. 정말 그럴까? 문학적 글쓰기도 혹시 연습하면 되는 걸까? 그거 되게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재능인가요? 네. 문학적인 것도 네.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훈련으로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예술적인 거, 음악이든 뭐 이런 것도 다 네.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은 해요. 그러나 그러나 역시 예술이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벽을 뚫고 나가는 거는 재능인 것 같아요. 재능도 있고. 네네, 재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재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능의 노력과 훈련이 같이 들어가야지 완성된 어떤 그런 멋진 작품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글쓰기는 사실 이제 어른들한테도 아까 훈련 이런 것들 사실 안 돼 있어서 늘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걸 또 아이한테 저희는 초등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다 보니 그걸 가르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글쓰기를 아까 독서와 글쓰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셨는데 아이한테 좀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비법? 아이들도 가르쳐 보셨고 해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 편하다라는 것을 편하다 여기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보면은 편하다는 것은 습관이 됐을 때거든요. 습관이 됐을 때 사람은 편하게 뭘 할 수 있지 그쵸?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데 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글쓰기든 독서든 습관이 되어야지 가장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역시 어떤 습관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글쓰기와 독서를 행사처럼 한다거나 이벤트로 하면 그쵸. 또는 학습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학습에 모든 것을 막 그 점수의 학습에 목숨을 걸다 보니 그러니까 이 독서와 글쓰기도 학습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게 결코 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으로 해야지만 편하게 조금씩 습관이 되게끔 해야지 가장 편한 건데 사실 있잖아 그 글쓰기가 사실은 뭐 어떤 규칙이 있어요. 아이들의 글쓰기에는 독서 감상문을 써 이러고서 책을 읽었지? 그럼 독서 감상문 써야 되지? 그리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저 틀에 맞게끔 쓰게 해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뭔가 내가 독서를 하고 나서 뭘 쓰고 싶다 하면은 자유롭게 쓰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지 그게 재미있거든요. 뭐 책을 읽고 내가 그림 하나로 끝낼 수도 있고 그쵸? 어떤 느낌 하나로 끝낼 수도 있는데 자 책을 읽었지? 책을 읽게 된 동기부터 써. 내용은 뭐였었어? 느낀 점은 뭐야?
그쵸. 이런 틀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맞아요.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틀을 깨고 자유롭게 네네. 네, 이제 습관이 되게끔 아. 했을 때 편안하게 맞는 받아들이세요.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집에서 읽던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최근에 사실 이 수상한 기차역을 마지막으로 쓰셨는데 네. 제가 이제 리스트를 이제 쭉 보니까 10권째. 그죠? 수상한 시리즈는 지금 10권째고 네. 그 전 최근에 요거 수상한 시리즈 하고 난 다음에 요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 1월 달에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요거를 저희 딸이 4학년인데 네. 이 책을 읽고 제가 이거 어떤지 한번 봐봐 이랬더니 이건 엄마 저기 수상한 아파트에 친구들 중에서 이게 어린 친구들 자기가 생각할 때 어린 동생한테 쉽게 설명해서 맞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봤더니 이제 청소년 소설로 사실 이 구미호 식당에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것도 이제 읽고 6만 시간도 사실 읽었는데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네. 이렇게 어린 타겟부터 이 청소년까지니까 타겟층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그 안에 그 타겟에 맞춰서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게 진짜 어렵겠다. 같은 타겟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요 시리즈 약간 나이대를 초등 중심으로 먼저 쓰셨나요? 제가 원래 동화로 등단을 했으니까 네네. 동화로 이제 하다가 이런 거죠. 어떤 쓰고 싶은 이야기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이렇게 글을 쓰니까 고갈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쓰면 쓸수록 네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이야기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훈련 이런 게 필요한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쓰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네네. 이게 주제라든가 소재라든가 동화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 나이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읽었을 때 이걸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3학년 이상 아이들을 아이 인지 발달에. 그쵸, 네. 그럴 경우에 쓰고는 싶은데 동화로는 조금 안 버겁다. 되니까. 이럴 때 제가 청소년 소설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 궁금한 아파트라는 그림책은 이 수상한 시리즈가 주제가 굉장히 참 좋은 주제거든요. 네네. 더불어 살아간 어떤 생활, 거기에서 찾는 행복 같은 건데, 이 수상한 시리즈는 원래 분량이 좀 이렇게 많다 보니 저학년 친구들이 읽기엔 좀 버거워요. 못 읽거든요, 독서량이. 그래서 이 주제를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좀 쉽게 접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같은 주제를 이제 그림책으로. 그래서 또 궁금한 아파트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딱 맞춘 거예요. 그러네.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 책을 이렇게 그럼 쭉 써오시면서 아이들 책을 쓸 때 어떤 부분을 굉장히 주력해서 생각을 해보시는지 독자 뭐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쓰실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반응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어떤 거에 꼭 주력해서 써야지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가장 동화든 어떻든 청소년 소설이든 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재미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한테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주변을 돌아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또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 사실 뭔가 참고서 뭘 해낸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해요.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책 읽기조차도 참아내면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책을 쓰자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책을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중간에 덮지 않는 그러한 책을 쓰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그게 잘 저의 목표 어떤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도 폭발적인 반응이 그래서 재미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들으니까 그러시군요. 네네. 제가 그럼 이제 그 1편의 마지막으로 구독자인 앞서서 이제 얘기 좀 나왔는데 그 우리 부모님들께 또 참고할 수
수 있을 만한 아이들한테 이제 좀 책을 아까 음. 재미를 제일 중요하게 네, 생각했어요. 네.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이나 아니면 글쓰기 가이드. 이거 가이드를 얘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이전에 좀 자유롭게 쓰게 두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부모님들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당부 말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독서든 글쓰기든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습관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남의 힘으로 인한 독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독서.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프라인 서점에 나가보자. 네, 네. 적어도 한 달에 한 3번, 2번, 3번 정도는 나가서 신간 나온 것도 같이 살펴보고 아이에게 책을 골라서 읽는 네. 그러한 연습도 습성, 시키고. 예, 시키는 게 네.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네. 그럴 때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네. 고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가끔 한번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자주 나가야지 그쵸.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습관처럼. 네네. 그래서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이들도 알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책과 내가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놨을 때 습관처럼 독서가 되고 글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독서는 어떠냐면은 모든 것이 다 추천 도서에 그렇죠. 예, 의존하고 물론 추천 도서 굉장히 좋죠. 네. 그러나 지금 신간이 우리나라 정말 동화만 해도 신간이 무수히 많은 그렇죠.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추천 도서가 아니라도 거기에 좋은 책이 너무나 많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추천 도서만 계속 찾아서 읽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독서를 남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고 물론 다 좋지만은 다른 사람이 골라놓은 거기에만 내 독서도 그쪽으로 의존해서 가는 수밖에 네, 그저 네.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내가 취향에 그쵸,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이러다 보면 얼마나 독서가 재밌겠어요. 네. 그게 습관이 되면 네. 그렇게 하는데 어머님들이 그럼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독서가 사실은 가장 큰 공부예요. 네. 오래오래 봤을 때 네.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오프라인 서점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책을 찾아서 읽고 이러한 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큰 점수로 네.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오프라인 서점은 정말 발 디딜 그쵸. 틈이 네. 없이 복잡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그 교육 자체 하다못해 독서조차도 네. 모든 정말 그 대학의 모든 것을 그쵸. 걸고 네. 그 공부 학습의 모든 것을 걸고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네. 아이들과 직접 네. 발로 뛰어서 가서 조금 시간을 내서 네. 앞으로 길게 보고 네, 네. 네, 자신의 책을 자신이 고를 줄 아는 그러한 아이로 키웠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러려면은 참 부지런해야 되겠죠. 네네. 저희도 한번 실천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작가분들은 보통 네. 밤에 글을 많이 쓴다고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아침에 이렇게 밤낮 바뀐 약간 그런 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네. 별명이 공무원 작가. 훌륭하시네. 해가 지면은 일찍 해가 하시는구나. 지면은 글을 안 쓰고 예, 보통 오전 때 새벽부터 오전 때 글을 쓰고 이제 네네. 점심을 먹고 나면 네. 안 써요. 아 정말요? 네, 흔하지 네. 않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한- 왜냐하면 오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체력 관리를 하시는구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네. 해요. 그래서 물론 밤에 쓰면 가장 조용하고 네. 방해받지 않고 좋은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체력이 많이 문제가 네, 생기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오래 아주 길게 네, 쓰기를 쓰시려고.